안녕하십니까. CEO 유레카 이동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변화의 본질이 뭔지 해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수립했으면은 그 다음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뭘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재밌는 비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첩첩삼중이라는 말 쓰죠. 그냥 막 산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첩첩삼중 뒤에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첩첩삼중. 안 갈 수는 없고 돌아가든 아니면 올라가든 하여튼 가야 돼요. 저런 산속에 빠져 있을 때 해야 될 방법은 우선 첫 번째 해야지 되는 거는 무거운 것들을 다 없애든가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겠죠.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필요한 거 외에는 놓고 가야지 된다. 심지어는 물을 중간에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 다들 그 무거운데 물만큼은 마셔야 되니까는 힘들게 들고 가는데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얄미운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첩첩상중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일을 해오다 보니 나쁜 습관들이 이제 몸에 배 있든가 아니면은 하고 있는 일 중에도 보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 더 좋게 개선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팽개쳐 놓고 있었던 것들 쉽게 얘기하면은 낭비라고 그러죠. 그러한 낭비들을 떨궈내는 그 작업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새로운 방향에 맞게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경험이 그런 게 있었어요. ERP 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회사의 업무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 이 ERP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능이 100이 있다고 치면 이 ERP 시스템 중에 얼마를 지금 제대로 쓰고 있을까? 왜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사용료도 내고 뭐 유지보수료도 내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30% 뺏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거 위에다 보고하면은 그 많은 돈을 썼는데 이것밖에 안 쓰느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안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다가 어떠한 다른 시스템을 덧붙여서 나머지 한 70%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중복이죠.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던 방식대로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쓰다 보니 안 해도 되는 70이라고 하는 일들에 또 다른 돈을 투자하고 한 거였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건 다시 얘기하면은 하고 있는 업무, 이걸 뭐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깜짝 놀랄 일이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미치고 팔딱 뛸 일인데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일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는 개발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시스템 개발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개발해야 되는 대로 개발해주면은 공수에 따라서 돈 받으면 되니까 그거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 그런 얘기 할 리가 없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해달라. 그래? 그러면 지금 요거니까는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조직, 내 부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고 상사들 역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조직이 커지면 고객으로부터 슬슬 멀어지게 되죠. 조직의 상층부로 갈수록에 고객하고의 접점에서는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고, 아니면은 옛날 자기가 이제 신입사원 시절에 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이해 수준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접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죠. 막상 변화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꽉 막힌 이런 상황을 갖다가 경험하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 자신들이 예측을 해서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주문 받고 나서 만들고 판매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예측을 해서 자기들이 하던 방식대로 만들어서 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를 아무래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만들어 놓고서는 주문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파니까. 근데 이 경쟁자들은 어떻게 돼요? 주문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서 파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은 재고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하던 방식을 이렇게 바꾸겠다. 나 여지껏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선 팔았었는데 이제는 주문을 받고 팔 거야. 말은 쉽지만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꾸려면은 뭘 해야 되지? 이거가 쉽게 정리가 안 됩니다. 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것을 만드는 거를 현재 as is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to be 원하는 모습은 어떻게 가져가야지 될까?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 앞으로 그럼 우리는 주문 생산으로 가겠다 했을 경우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문제가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 이거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이것만 만들어 놓고 가지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간에서 나중에 보시면은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현재를 모르면 개선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30%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러한 as is의 30%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받아들었고 그거 할 수 없이 보고했죠. 위에다. 쿠사리 한번 맞고 그동안 있었던 거는 면죄부를 줄 테니까 제대로 만들어라.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 생각지도 않던 건 뭐였냐면은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공감을 하는 거죠. 와우. 현재 우리의 문제가 이거구나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지 될까? 그 투비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가 한결 수월해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수준이 어떤지 문제가 뭔지를 다 드러내게 하는 게 변화를 일으키는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삼성그룹이 옛날 신경영 할 때 그랬죠. 휴대전화, 무선 전화 불량품 만들어내니까는 그거 광장에다가 다 갖다 놓고 화형식을 취했죠.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변화, 그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악습이라든지 낭비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공감대 형성, 그것이 이제 같이 뒷받침돼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꿔야지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누구를 갖다가 타겟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선진 회사를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경쟁사를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그 타겟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정하는 게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